안녕하십니까. 한자의 부수해설과 자원풀이. 오늘은 삼획, 자글요, 돌집음, 길게 걸을 인, 두손공, 주살익 다섯 자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자글요. 이 자글 요자는 갓난 아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갓난 아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실타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타래에 돈도 우리가 이렇게 꼽아주기도 하고, 아이 돌잔치나 뭐 이럴 때 그러한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이다. 상형 문자이다. 결과적으로 그 어린아이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작은 어린아이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뜻을 가질 것이냐.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리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다 이런 뜻도 있고, 작다, 작을요, 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글자는. 그러면 여기 작을요 부에 한자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을 요자가 이제 겹으로 이렇게 있으면 작을 유가 되는 거예요. 작을 유. 작을 유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매산 자에 이 작을 유자가 들어가면 그윽할 유자가 된다. 그윽할 유. 그윽할 유. 우리가 유명을 달리 한다고 할 때 이 유자 이거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그윽하다고 하는 것은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 한다 하면은 밝은 것하고 어두운 것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할 환, 변할 한, 헛개비 한해라고도 하는데 변할 환,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몇 기, 몇 기자를 이렇게 쓰는데, 몇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는 딱 한 개예요. 그 다음에 다섯 개는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다는 거죠. 원래 이 부수는 작다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으니까 몇 기, 또 낌새기. 어떤 그 기가 있는데, 기운이 있는데, 그 이제 시작 단계, 그 낌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작은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자를 그 기동짐이라고 하는데, 작을 미자 해서 기동짐이, 요거는 이제 작을 미자니까 낌새가 작다 이런 얘기예요. 낌새가 작다, 작을 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집음. 돌집음 또는 음호부라고도 해요. 음호부, 돌집음, 음호부. 이 글자는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집을 뜻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하나의 이 굴바위 또는 뭐 언덕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언덕이나 굴바위. 그러니까 어떤 언덕이나 굴바위를 인용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뜻을 가리켜서 한자를 만들었다 해서 지사 문자이다. 지사 문자이다. 지사 문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돌집음부에 그 한자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몇 자를 공부를 한번 해보면 평상상 우리가 이제 뭐 침상이라든지 뭐 밥 먹는 상이라든지 할 때 이게 이제 평상상자예요. 그 다음에 차례서 우리가 차례를 지킨다고 했을 때 차례서 그 다음에 천간경 십간 중에서 천간경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저 밑저자도 이제 이렇게 돌집음부서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고부 이와 같이 굴바위나 언덕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창고로 또 거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창고부 이렇게 되는 거죠. 창고부. 그 다음에 이제 창고부가 있으면 창고고가 있어요. 창고고. 이거는 창고고죠. 부고라고 하게 되면은 부고 자체가 이제 창고인데 부고 창름이라고 있죠. 이거는 곶집창. 부고 창름. 요거 이제 곶집름. 역시 곶집름이다. 그러면 부고 창름이라고 하는데 이 전부 다 창고인데 이 부고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나오는 재화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 그 다음에 창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농촌에서 나오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다. 묶어서 부고 창름. 결과적으로 창고를 뜻하는 것이죠. 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글자가 있냐? 관청청자가 있다. 여기 돌집은 밑에 들을 청자가 들어가면 이 관청청이 된다.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돼. 여론 소리 해가면서. 그래서 이 관청청자를 이렇게 쓴다. 우리가 이제 뭐 청사라고 할 때도 이제 이거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자가 있냐 하면은 모퉁이리엄자가 있다. 모퉁이리엄, 모퉁이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으니까 청렴하다. 감추는 게 없으니까 다 보이니까 청렴해요. 그게 청렴할렴, 청렴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청렴이라고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맑을 청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다는 얘기, 속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렴, 뭐 청렴상, 청백리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렴하다고 할 때 또 이렇게 쓰는 거고. 그 외에도 이 돌집음부에 그 한자들은 많이 있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길게 걸을 인. 길게 걸을 인.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이렇게 걸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천천히 가는 거니까 이것을
또 여기 점이 없다고 해서 민책 받침이라고도 해요. 민책 받침. 민책 받침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은 이 길게 걷는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간다는 뜻인데 이 자축거리를 척자니까 이것이 발이란 말이에요. 그 발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길게 끌면은 빨리 갈 수가 없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파임이라고 하죠. 파임, 이렇게 하는 것을 파임불 또는 끌불. 끌어가는 거예요. 길게 걸으니까 끌어간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뜻을 가리켜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역시 지사문자이다. 역시 지사문자에 해당된다. 뜻을 가리켜 이와 같이 천천히 다리를 끌고 가는 그 뜻을 가리켜서 만든 글자이니까 지사문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길게 걸인 부의 한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끌연, 천천히 가니까 끌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정자가 있다. 조정정. 그 다음에 돌회. 물론 요것만 있어도 이제 돌회, 요거는 제자리에서 도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돌회자인데, 천천히 도는 걸 뜻하는 거죠. 돌회. 요건 조정정.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있냐. 세울건자가 있다. 세울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한자인데, 이 세울건자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세울건자는 길게 걸을 인 플러스 붓율, 이렇게 이 두 자가 합쳐져서 세울건자가 된 거죠. 그런데 요 길게 걸을 인자 안에는 들정자가 들어가서 이 조정정자의 생략형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분율자는 법률자의 생략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법률이고 이거는 조정정인데, 여기서 했던 조정정. 그러면 조정해서 법을 만들어, 조정해서 법을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울건. 이와 같이 이 세울건자도 우리가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울건자를 형태소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나라국자를 붙이면 건국이 되겠죠. 건국. 그 다음에 여기에 쌓을 축. 요거는 국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네? 건축이 되는 거예요. 건축. 그 외에도 무슨 건이, 은은할 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또 건이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 건자를 형태소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어를 또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서 공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손공. 두손공 또는
두 손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묶으면은 팔짱 낄 공도 되고, 팔짱 낀다 해서 팔짱 낄 공. 두 손 공, 또 받칠 공. 두 손으로 받치죠. 받칠 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 두 손 공자는 이 왼손과 이 오른손을 더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더하게 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만든 글자이니까 결과적으로 뜻과 뜻이 두 손, 양손이 다 뜻이 같죠. 뜻과 뜻이 같은 글자를 모아서 세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회의문자가 된다. 회의문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모일회 뜻이 뜻을 모아서 만든 문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손 공.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꽃갈 변자가 있는데, 이렇게 꽃갈, 꽃갈처럼 생겨서 꽃갈 변. 자, 꽃갈 변자는 이 꽃갈처럼 생겼죠. 꽃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꽃갈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뜻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분. 결과적으로 이 꽃갈모를 쓴 사람이 최고잖아요. 어떤 모임이나 장소나,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원래 이 꽃갈이 천자나 그 제후, 그 신분을 나타내는데 이 무늬 숫자를 가지고 신분을 구분했어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꽃갈인데, 꽃갈 변자를 이렇게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 꽃갈모에다가 두 손으로 이 꽃갈을 이렇게 받치는 모양이다. 받친다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꽃갈. 그 다음에 또 역자에다가 두 손 공자가 들어가면 바둑혁자가 되는데, 바둑혁. 혁혁이라고 하게 되면은 혁혁. 이렇게 잘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높이 평가할 때 혁혁. 혁혁한 무슨 공적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혁혁.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혁기라고 하면 바둑을 두는 것을 혁기라고 해요. 혁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살익. 주살익 또는 말뚝익이라고 하는데, 주살익, 말뚝익.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와 같은 이제 화살이 있는데, 이 뒷부분에 이 부분을 온이라고 해요. 온이 부분에 끈을 달아놓은 형태, 이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형 문자가 된다. 상형 문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살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어떤 경우냐, 우리가 고래를 잡거나 이렇게 할 때 이 고래를 맞추면 고래가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힘이 빠지면은 당겨서 잡아야 되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그 화살에 끈을 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잡는 배를 포경선이라고 하는데, 포경선이라고는 이렇게 써요. 포경선. 포경선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포경선에는 주살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과거에 이 한일자를 과거에는 이 주살익자 부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과거의 한일자의 고자예요. 역시 이자는 주살익의 두이, 삼자는 주살익의 석삼. 이와 같이 해서 과거에 이 고자를 이와 같이 썼다.
1, 2, 3 여기에 주살익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익불석숙이라고 해서 이 주살로 잠자는 그 짐승이나 어떤 그 새들은 사냥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익불석숙. 주살익. 이 맞출 석자는 원래 이게 쏠사자인데 여기서는 맞출 석이 돼요. 그 다음에 잠잘숙. 잠자는 그 뭐 동물에 대해서는 사냥하지 않는다, 맞추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익불석숙이다. 그 다음에 또 석중이라는 말도 있고, 석중. 석중은 가운데를 맞추다, 명중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석중. 이와 같이 해서 오늘 이 5자를 공부했는데 대부분 오늘 공부한 이 부수는 그 부에 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여기 돌집음자는 뭐 비교적 한자가 많은 편이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